안녕하세요. 지금 데니쌤이 부등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가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공부한 데니쌤이에요. 오늘 우리 5반에 제가 현강하러 나와 있습니다. 진도가 느린 반들을 위해서 우리 5반 친구들이 기꺼이 함께 수업을 나누고 싶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105페이지에 있는 역시 한지문 두문학 문제 유형을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는 지문이긴 해서 단어부터 먼저 해결하고 들어갈 건데 너무 막 쥐죽은 듯이 짓지 말고 아는 거면 대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알겠죠? 자, 우리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리스의 철학자. 이 사람 누군 것 같아요? 플라토요. 이제 플라토라는 건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플라톤이라고 하죠, 우리는. 네, 플라톤. 철학자. 근데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영어식 발음은 따라해보자. 플레이토. 플레이토. 플라톤을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플레이토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바로 그 밑에 to and fro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 보이는데 to and fro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란 뜻이에요. 그럼 바로 앞에 보면은 그림자란 표현이 있는데 그림자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to and fro라는 건 이리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cast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cast. 던지다, 들이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근데 참고로 이 cast라는 단어는 과거랑 과거분사 형태가 모두 뭐죠? 똑같아요. cast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지금 과거분사 cast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드리워져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굴 꾸미고 있는 걸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앞에 있는 그림자를 꾸미고 있는 거겠죠? 네. 이 그림자가 무엇에 의해서 드리워진 건지는 나중에 지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이 지문 생각보다 근데 어려운 단어 별로 안 보이는데? 우리 5반 아이들이 보기에 충분히 쉬운 단어들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이 단어 알려나? criterion. 따라해보자. criterion. 크라티어리. 네. criterion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란 뜻입니다. 기준. 무엇의 기준, 준거 이런 식의 의미가 되고요. 참고로 criterion과는 뭐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 참고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준거를 영어로 reference라고 하거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준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reference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거는 준거 혹은 참조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자, 이거 말고는 그닥 어려운 단어가 안 보이니까 우리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될까? 네. 네, 그럼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여러분은 적어도 플라톤의 사상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문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윌리아 사상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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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학년 때 율리아 사상을 좀 맛은 보긴 봤죠. 아니요. 한국지리. 한국지리. 알았어요.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 그럼 율리아 사상의 맛을 좀 보는 거 어때요, 윤서야? 네. 좋습니다. In one of the most famous passages in all philosophy, 모든 철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우리 passage라는 것은 뭐 구절, 문구 이런 거잖아, 그지? 모든 철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문구들 가운데 한 가지에 있어서 바로 이 플라톤이란 철학자는 describes, 묘사했다는 겁니다. prisoners, 누구를 묘사했어요? 죄수들을요. 근데 어디에 있는 죄수들이니? 동굴에 있는 죄수를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어떤 죄수들인고 하니 chained니까 역시 분사로서,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prisoners를 꾸미고 있는 거겠죠. 분사 구문이에요. 네. 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게끔 사슬로 묶여 있냐면 to face a wall, 벽을 마주하게끔 사슬로 묶여 있어요. 뒤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upon which, 그 벽 위에는 shadows, 그림자가 move to and fro,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cast by objects, 물체에 의해서 드리워진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그 물체가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냐면 being moved, 움직이고 있는 물체인데 무엇과 무엇 사이를 움직이고 있어? them.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죄수들이겠지. 네. 죄수들과 그리고 불 사이를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which burns behind them. 그 죄수들 뒤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불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예를 들어 동굴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이 동굴에 죄수가 묶여 있어. 근데 어떻게 묶여 있다고? 벽을 마주하게. 그렇지. 벽을 마주하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뒤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죄수의 등 뒤에는 불이 이렇게 있고요. 불 이렇게 그리는 거 맞나? 이제 불 답다 그지? 네. 그리고 이 불과 죄수 사이에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네. 야, 그럼 상식적으로 불 다음에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죄수가 있으면 죄수가 바라보는 이 벽에는 어떤 것의 그림자가 맺힐까? 그 물건. 그치, 물체의 그림자가 맺히겠죠. 물체의 그림자가 맺힐 겁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죠. Having known no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것들에 관해서 알지 못한 채로, 즉 뒤돌아볼 수 없으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The prisoners, 그 죄수들은 mistake the shadows for reality. 우리 mistake A for B라고 하게 되면 A를 B로 착각하다. 그렇지. 그래서 그 그림자를 reality, 진짜라고, 실제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비유잖아요. 동굴의 비유. 들어본 적 없어요? 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바로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대부분의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이 죄수들처럼 실제로 벽에 맺힌 그림자를 바라보고 아 이거 진짜구나 라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줬잖아. 그렇지 않니? 이거 실제로 보면 그렇지, 가상현실 이거를 미리 고대 그리스 시대 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예측을 해낸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 건 아니야. One prisoner is freed. 한 죄수가 해방이 됐어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forced, 비동사 뒤에 freed랑 forced가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럼 be forced to 부정사 하게 되면 뭐뭐 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한 죄수가 풀려나면서 이번에는 turn to see the objects, 돌아서서 그 물체를 바라보게끔, 또한 그 불을 바라보게끔 강요를 받은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죄수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죄수를 풀어주면서 자, 뒤를 돌아봐, 뒤에 뭐가 있는지 봐봐 라고 딱 강요한 겁니다. And then 그랬더니 painfully, 고통스럽게도 he moves up into the light, 그는 빛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beyond the cave니까 동굴 너머서에 있는 빛. 실제로 여러분, 현실에서는 동굴 바깥에 뭐가 있죠? 가장 많은 빛을 내리쬐게 만드는 누가 있죠? 해가 있어요. 해가 있죠. 태양이 있죠. 이 죄수는 실제로 불과 물체를 봐야 되는데 이 불과 물체를 가릴 만큼 거대한 태양빛을 처음으로 보자마자 놀라서 확 올라간 거예요. 햇빛을 향해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Having seen the light of the sun. 드디어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 해의 빛을 바라본 후 그는, 즉 이 죄수는 realizes that 대리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지금 어휘문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바로 해석을 한 이유는 A번도 너무 괜찮았지. 네. 그지? 평생 벽에 맺힌 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 그림자가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맞죠? 네. A번 미스테이크 잘 쓴 거야. B번에 그동안 해라는 걸 보지 못했던 죄수가 풀려나서 해를 바라보니까 대야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B번 어휘도 역시 괜찮죠? 어떤 사실을 깨달은지를 마저 볼까 그러면 shadows, 이 그림자들이 no more than unreal, no more than이라는 것은 무엇에 불과한, 무엇에 지나지 않는 이런 뜻이니까 unreal, 말 그대로 진짜가 아니고 ever changing,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한 copies, 복사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 너무 맞는 말이지. 네. 그지? 아니 그동안 내가 평생 진짜라고 생각했더니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라니. 진짜는 저 뒤에 있는 햇빛이었다니. 아니 이럴 수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지. 마저 마무리해볼게. And not reality self니까 그 그림자가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즉 진짜 그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짜가 아닌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난 이후에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가만히 있겠니? 깨달았으니까 그 무지몽매한 나머지 동료 죄수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동굴로 막 내려가요. He then descends. descend는 하강하다, 내려가다 이거죠. Again into the cave니까 동굴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To explain this, 바로 이 점을 설명해주기 위해서요. 누구한테? To the other prisoners, 다른 죄수들한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동굴에 맺힌 그림자만이 진짜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깨달은 자가 와서 야 그거 진짜 아니야, 진짜는 뒤에 있어라고 얘기해 준다고 한들 고지고대로 믿을까? 절대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쉽게 믿기 힘들 겁니다. 그 뒤에 보세요. They reject his claims. 그는 그의 주장을 as foolish, 어리석은 것으로 거부해버렸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의 they는 누구예요? 여기서의 they는 누구죠? 죄수들이요. 죄수들이요. 지금 그림자를 바라보고 벽을 마주하고 있는 죄수들이요. 묶여있는 죄수들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his는 누구예요? 누구의 주장을 거부했죠? 깨달은 자. 그렇지. 동굴 밖을 나가서 진실을 마주한 자. 그 자의 주장을 어리석은 것으로 거부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렬 구조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뒤에 있는 continue란 동사는 어떤 동사랑 병렬 구조지? 여기 앞에 보시면 거부하다란 표현 뭐가 보이지? reject. 그렇지. 요거랑 병렬 구조입니다. 그 죄수들은 그 깨달은 자의 주장을 어리석은 것으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continue to avoid predicting the patterns and movements of their shadows. 그들 눈앞에 있는 그림자의 움직임이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계속했다고요.
얘들아 방금 앞에서 이 깨닫지 못한 무지몽매한 죄수들은 눈앞에 있는 그림자만을 계속 쫓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잖아. 이해돼?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림자의 패턴이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이 돼 안 돼? 찾은 것 같다. 어휘 묻는 문제 정답은 나온 것 같아. 몇 번이 정답이야? C. 피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눈앞에 있는 그림자의 움직임이나 패턴들에 오히려 집중할 뿐이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원문에는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가진 표현이 있었거든. 뭐가 있더라? concentrate. 그렇지. 원문에는 concentrate 그 뒤에 함께 쓰이는 전치사 친구 on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avoid를 concentrate o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야? 어휘 묻는 문제 너무 쉽게 풀려버렸는데? 그지? 진실을 알려줘봤자 눈앞에 있는 그림자만을 계속 쫓아갈 뿐이란 얘기지. 한마디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계속 가봅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which is the criterion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by which라고 할 때 which는 기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들 죄수들은 judge one another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to be successful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기들끼리 진실은 저 뒤에 햇빛이 이게 바로 진실인데 이걸 보지 못하고 눈앞에 맺혀있는 요 그림자만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유추했네? 자동차 그림자인데? 와 너 똑똑하네? 성공했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성공의 기준점을 그림자의 모습으로 판가름했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평생 한 번도 해를 본 적이 없고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과연 여러분 이 죄수들과 똑같지 않으리라는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죄수들과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죠? 네. 누군가 와서 저건 진짜가 아니요 라고 얘기해 준다고 한들 고지고대로 그래? 진실은 다른 곳에 있어? 이걸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이 플라톤의 이런 동굴의 비유, 동굴의 이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글일까? 왠지 보조관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원관념이 따라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 얘기가 안 나왔거든. 계속 가볼게. This analogy, 이러한 비유는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used, 사용됩니다. 뭐 하는데? To highlight Plato's theory of knowledge. 우리 theory of knowledge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인식하는 이론, 이른바 인식론을 영어로 theory of knowledge라고 하죠. 그래서 플라톤의 인식론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인식론이 뭐지? 부연 설명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안 읽어도 되지만 나와 있으니까 마저 볼게. The difference, 차이점인데요. Between individual things. 개개의 것들과 여기서 말하는 개개의 것들은 바로 그림자들이겠죠. 벽에 맺혀있는 그 그림자들과 그리고 the corresponding 우리 correspo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 개개의 그림자들과 상응하는 eternal 영원한 뒤에 보시면 실제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실제 그러니까 절대불변의 진리 이런 걸 여기서는 지금 그냥 eternal realitties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개개의 그림자들과 그 개개의 그림자들과 상응하는 영원한 실제 이거 사이의 차이점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인식론이고 이러한 플라톤의 인식론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강조하를 영어로 하이라이트로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비유법이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법 문제 잠깐 체크해볼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자리에 하이라이트 쓰지 아니하고요 하이라이팅이라고 쓴다면 문법적으로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 만약에 저렇게 하이라이팅을 쓰게 되면 저거 무슨 의미가 돼? be used to 다음에 ing를 쓰면 무슨 의미더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렇지. 이 비유는 플라톤의 인식론에 익숙하다. 말도 안 돼? 안 돼요. 플라톤의 인식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이라이팅 쓰면 안 되고 이 자리는 하이라이트 써야 될 자리라는 거 눈여겨봐 주시면 돼요. 이해하신 거 맞죠 여러분? 네. 네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다. But 이하부터 글쓴이가 정말 뭘 말하고 싶었는지가 나옵니다. It is equally an account of absurdity of political life. 그것은 또한 하나의 설명이 됩니다. 자, account라는 건 설명 혹은 해명 정도의 뜻이죠.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면 the absurdity of political life라고 했습니다. 우리 absurd라는 표현 자체가 형용사일 때 터무니없는, 불합리적인, 부조리한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뒤에 ity라는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이것은 불합리 혹은 부조리 정도가 돼요. political life는 정치 생활 정도니까 정치인들의 정치 생활에 부조리에 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동굴의 비유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마저 볼게. Those who concentrate on the passing shadows.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자,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자에 집중하고 있는 those, 그러한 사람들은 얘들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깨달은 사람이야? 아니면 죄수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죄수와 같은 사람들. 눈앞에 움직이는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인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 지금 정치, 생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림자만을 쫓는 그런 정치인들이겠죠. 설마 여기서 여러분 그림자라는 게 원관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거 보조관념이에요. 네. 뒤에 보시면 원관념이 나와요. 정치인들이 그림자를 쫓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트렌드, 눈앞에 유행을 쫓는 거야. 이해돼? 네. 포커스 그룹스, 어떤 초점 집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포커스 집단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정당이 주 지지자가 10대 청소년들이야. 그럼 10대 청소년들만 포커스로 맞추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눈앞에 그림자를 쫓는 행위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혹은 opinion polls, 이게 뭐지? 여론조사. 그치? 여론조사 같은 결과에만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the media in a modern context, 현대적인 맥락에 있어서의 매체, 이런 것들만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눈앞에 있는 그냥 유행이라든지 초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현대적 맥락에서의 언론 매체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허상에만 집중하면 이런 정치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 아닐까? 그 뒤에 봐봐. are unable to appreciate,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뭘 이해할 수가 없냐면 the fundamental realities and principles, 근본적인 실제와 원리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D번에 unable 너무 잘 썼죠? 네. 그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가들이야. 이들은 근본적인 실제나 근본적인 원리를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리나 근본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뒤에 관계름에서 대절이 마저 꾸며줘요. That alone will bestow wisdom이라고 했죠. bestow는 밑에 각주에 뭐라고 돼 있니? 주다, 부여하다 라고 되겠습니다. wisdom은 지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alone이라는 건 그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지혜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실제나 근본적인 원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림자만 쫓는, 허상만 바라보고 있는 정치가들은 결단코 이해할 수가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이걸 왜 쓴 거 같아? 이제 지금쯤 감 잡아야 돼. 이걸 왜 쓴 거 같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정치가들은 어떠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눈앞에 있는 그림자만 쫓으면 돼? 아니죠.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뭘 바라봐야 돼요? 진실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정치가들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문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사실 그럼 이 정도까지만 읽었으면 윗글의 제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이에요. 1번. 그렇지, 정답 1번입니다. 그죠? 나머지가 왜 정답이 안 되는지를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What Plato's cave implies for politics, 플라톤의 동굴이 정치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 너무 괜찮죠? 네. 플라톤은 동굴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빌려온 것 뿐입니다. 정답 1번 명확하고요. 2번 How did cavemen solve political conflict? 동굴에 살아가는 그 동굴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갈등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런 얘기 있었니? 언급 1도 안 됐어요. 3번이요.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gives direction to knowledge seeking, 지식 추구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정말 좋은 말인데 그게 핵심 내용은 아니야. 그지? 네. 4번이요. Why did politicians fall victim? 왜 정치가들이 희생양이 되는가? 우리 fall victim이라는 건 희생양이 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To the caveman's fallacy. 이 fallacy라는 건 오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error랑 유사한 표현이겠죠. 동굴의 그 죄수들이 범한 오류에 있어서 왜 정치가들이 희생양이 되는가? 아니, 동굴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범한 오류에 있어서 정치가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니? 언급된 바 없습니다. 마지막 5번이요. Plato's analogy. 이 플라톤의 비유, 이것이 scolding the lightness of modern philosophy, 현대 철학의 가벼움을 꾸짖기 위함이라고요? 꾸짖는 거라고요? 아니, 플라톤의 사상을 얘기한 이유가 현대 철학이 너무 가벼워서 그걸 꾸짖기 위해서라고요? 말도 안 되지. scold라는 단어는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명확하게 1번이라는 건 찾아내셨죠, 여러분? 네. 아까 우리 어휘 묻는 문제도 해결한 거 맞지, 얘들아? C요, C. 네, C번. avoid가 아니라 뭐라고 바꾸자고? concentrate on으로 바꾸자고요. 여러분, 이 지문 다 읽었나요? 사실 네. 마지막 한 달랑 조금 남아있죠? 아, 네. 그지? 근데 이 문제 2개 다 풀었지? 네. 실전 문제 같으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마무리 결론 달랑만 궁금하잖아. 안 궁금하니? 궁금해요. 궁금해 미치겠죠? 미치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Those who are to rule the state,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오케이. 우리 me to 부정사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하고자 하다라는 의도로 해석하면 거의 뭐 맞아요. 의도나 아니면 의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의도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이른바 guardians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need to be trained and equipped. train이라는 건 훈련시키다 이건데 be trained니까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equipped니까 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준비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하도록?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여기서 그렇게 하도록이라는 건 앞에서 언급했던 잠깐만 색깔을 달리해서 좀 표시해 줄게. 나와라 초록색. 네. 여기서 말하는 to do so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아마도 이거겠죠. be to rule the state. 그렇지. 아니면 그냥 rule the state라고 하셔도 관계없어요. 국가를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국가를 통치할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세자들도 왕이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았고요. 또한 준비 자세를 갖춘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국가를 통치할 작정인 자들은 결국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준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In such a way that 이하는 방식으로요. that 이하 맞아 볼게. They do not fall into the temptations. 그들이 공정성의 어떤 impartiality라는 단어를 내가 아까 설명 안 했잖아, 그지? 이거 좀 어려운 단어거든. 이거부터 설명해놓고 들어갈까? 얘들아, part라는 건 일부분을 가리키죠. 네. 그럼 partial이라는 것은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일까? 일부분만 얘기하는 개념일까? 일부분이요. 일부분이요. 그래서 partial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의 혹은 편파적인 공정하지 못한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앞에 임이 붙어있지. partial은 일부분의 편파적이라는 뜻인데 앞에 임이 들어갔어. 그럼 이건 반대 표현이잖아. 네. 편파적이지 않다는 건 결국 어떻다는 거지? 공정한. 그렇지. impartial은 공정한이라는 형용사인데 뒤에 그렇지 fair랑 유사한 의미야. 뒤에 ity라는 명사형 전미사가 있으니까 이 녀석의 의미는 공정성이라는 뜻이겠지. self-interest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사리 사욕 같은 거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이나 자기 사리 사욕 이런 걸 우리는 보통 self-interest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공정성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사리 사욕 같은 것들의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죠. 유혹에 do not fall, 빠지지 않는 such a way, 방식으로 그렇게 훈련되고 또한 준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치를 하려고 한 사람, 국가를 지배하려고 한 사람이 자신의 사리 사욕에 막 휩쓸려서, 그지? 혹은 공정성의 그런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에 휩쓸려서 정치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와 동시에 하지만 끊임없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constantly 끊임없이 use their reference 그들의 참고 준거점을 사용하는 거죠. 준거점으로서 뭘 사용하는 거지? 바로 태양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태양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태양은 아까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 그림에서 진리,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림자와 같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동굴 바깥에 있는 진리와 진실 그걸 상징하는 태양을 하나의 준거점으로 삼는 방식으로 훈련받고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넘어 있는 거죠? 동굴 넘어 있는 거잖아요. Beyond the cave. 맞습니까? 이거를 마지막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His form of the good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the good이라는 것은 선이란 표현이니까 하나의 선의 형상으로서 그 동굴 바깥에 있는 태양을 그 정치인들의 준거점으로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자기 사리사욕이나 공정성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준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 싶었던 바입니다. 한마디로.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마지막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정리해보자면 플라톤이 무지몽매한 대부분의 죄수들이 동굴에 맺힌 그림자만이 진짜라고 평생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정치인들은 저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정치인들은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진실을 마주했던 그 깨달은 자와 마찬가지로 결단코 공정성이나 사리사욕에 치우침 없이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태양이었어요. 해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물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진리를 이데아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윤사 배운 친구들은 알고 있죠, 여러분. 이데아라는 거 절대불변의 진리, 이상적인 거 그게 바로 이데아입니다. 지문이 좀 어려웠나? 좀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신 거 맞죠? 네. 그래, 여러분도 투표권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누가 그림자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누가 진리를, 누가 해를 바라보는 사람인가를 좀 판가름해 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이쯤에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승민이는 그럼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그림자를 바라보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해를 바라보는 사람을 뽑고 싶어? 그럼요. 예, 해를 바라보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리사욕과 같은 그런 그림자, 가짜인 것, 허상인 것만 쫓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는 것을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 조금 어렵긴 했으나 잘 따라오신 거 맞고요. 근데 이 부분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해 줄게. 자기 사리사욕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까지는 뭔지 알겠어. 그치? 근데 공정성의 유혹에 빠진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공정성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저걸 왜 공정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얘들아, 공정하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야.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100억대 부자고요, B라는 사람은 100원만 있어요. 공산주의. 너무 심하다, 그치? 공산주의 갑자기요? 네,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우리 수업 마치고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100억대 부자가 A고요, 100원만 있는 사람이 B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재산 여건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똑같이 배분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해돼? 이거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 즉 100억이란 재산과 100원이란 재산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고려하는 순간 공정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것도 또한 가끔은 진리에 가깝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성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치인들은?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뭔가를 고려해야 돼요. 뒷배경,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들을 고려해야지 무엇이 진짜 공정한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여건을 다 제외시켜 놓고 마치 무지의 장막 안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한 것을 딱 잣대를 들이대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공정성의 유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좀 어렵지만 어렴풋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이해하셨고요. 자, 오늘 우리 5반과 함께 나머지 반들의 수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소감 한마디 누가 해볼까요? 윤서 한번 소감 한마디 남겨보시겠습니까? 오늘 어땠어요? 스카이 스카이.